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한국기술고시학원은 노량진역에서 바로 있죠. 선생님은 화공기사부터 화공직 9급, 7급, 5급, 군무원, 탄약직의 화공연력학, 그다음에 공기업 화공직, 전 과목, 전 강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강 및 실강으로. 이번에는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화공연력학에 한번 읽어볼게요. 56,400kW의 전격 용량을 갖는 수증기 터빈 나왔고요. 입구 조건 8,600kPa과 500도씨의 수증기에 의하여 운전되며 수증기는 10kPa의 압력에서 응축기로 방출된다. 터빈의 효율이 0.75로 가정하고 방출되는 수증기 상태, 수증기가 상태, 이런 거는 이제 화공기사에서 물은 적이 있죠. 뭐 습증기냐, 즉 기체, 액체 다 있는 거냐, 액체냐, 기체냐, 즉 터빈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그런 것도 물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질량 유속, 요거 수증기의 질량 유속, 요게 이제 군무원 탄약직이나 화공직 7급 또는 9급, 특히 7급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년 2024년에 단 8600kPa과 500도씨의 입구 조건에서 H1, 즉 들어가는 부분이 엔탈피가 3391.6kJ/kg,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에 엔트로피가 S1이 6.6858kJ/kg 켈빈이다.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은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게끔 숫자들을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요 6번 문제, 특히 수증기의 질량 유속, 즉 질량 유량, 시간당 질량, 요거를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좀 마스터하기 전에 우리가 터빈과 펌프의 등 엔트로피 효율, 기계공학에서는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HS 선도 주고 이제 효율을 구하는 식을 스미스 책에서 우리가 자주 배우죠.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문제를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화공 연력학에서 특히 스미스 책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매우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이 펜을 갖다 대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터빈은 팽창기고요. 펌프는 압축기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사지선다로도 잘 내죠. 다음 중 팽창 과정인 것은, 다음은 압축 과정인 것은 해서 다 외우고 있죠. 미케니컬 디바이스의 종류들 선생님이 연력학 시간에 다 설명했고, 자 보시면 터빈과 펌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하실 거는, 이건 지금 선생님 한 100번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터빈은 뭐예요? 이 유체가, 그러니까 유체의 그냥 에너지를 셈이 E high, 그 다음에 E low라고 해볼게요. 1지점, 2지점이면 당연히 여기는 H1이고 H2겠죠. 유체가 이쪽이 높은 에너지고 여기가 낮은 에너지겠죠. 그래야지 E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수력발전소 생각하면 됩니다. 물레방아를 생각해도 되고, 수력발전소에서 댐 같은 데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터빈 돌린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거, 그리고 일을 이거는 밖으로 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펌프를 전기에너지 꽂아서 WS 샤프트 워크 추기를 받아서 뭐예요? 막 펌프가 돌아서 뭐 높은 곳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펌프는 보통 높은 곳으로 올리죠.
어찌됐든 돈을 투자해서 전기에너지를 투자해서 E low 낮은 에너지를 E high 높은 에너지로 우리가 바꿉니다. 우리 화공과에서는 또 이제 유식하게 H1, H2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좀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도 올렸지만 이거 HS 선도잖아요. HS 선도면 무슨 선도예요? 몰리의 선도죠. 그죠? 몰리의 선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몰리의 선도에서는 건도, 즉 퀄리티, 즉 질, 그러니까 질이 일정한 값인 등 건도선이 있고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건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화공 연력학에서도 건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또는 영어로는 퀄리티고 그걸 이제 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 건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건도 등원선이 있고요.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등 앞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등원선 그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스미스 책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래서 이 터빈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명심해야 돼요. 지금 조금 페이크로 속기 쉬운데 그 터빈이든 펌프든 이 효율 구할 때 우리가 화학공학에서는 단열 팽창 공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게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고압이면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저압이겠죠. 마찬가지로 펌프로 들어갈 때는 압축되니까 그죠? 고압이겠죠. 이쪽이 그런 상태인데 이 단열 팽창 공정, 단열 압축 공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화공연력학에서 배우는 컨셉은 그 효율을 의미할 때 뭐예요? 가역 단열로 상정하는 겁니다. 가역 단열. 뭐 이거는 뭐 기계공학도 똑같은데 조금 표현의 차이인데 다 가역 단열인데 얘는 가역 단열 팽창이고 얘는 가역 단열 압축이죠. 펌프는. 그래서 뭐 단열 과정 요렇게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라고 말만 있지만 이 앞에 가역이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역 단열 팽창이든 가역 단열 압축이든 뭐죠? 등 엔트로피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 구할 때는 등 엔트로피와 실제와 비교한다. 다시 한번 터빈이든 펌프든 효율은 그게 분모로 가든 분자로 가든 등 엔트로피와 실제를 비교한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는 뭐다? 가역 단열이다. 그래서 단열이라고 써놨어도 가역 단열인 것을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냥 이거 에너지로 따지면 우리가 유체는 사실은 뭐 엔탈피뿐만 아니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미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선생님이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델타 H 그 다음에 델타 EK가 뭐예요? 2분의 1 델U 제곱이고 델타 EP는 G 델 Z잖아요. 그래서 Q 플러스 옛날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스미스 책은 플러스로 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 델타가 들어갔으니까 H2 빼기 H1인 거고 이 부분은 2분의 1 갈로 열고 U2의 제곱 빼기 U1의 제곱 갈로 닫고 그 다음에 G 갈로 열고 Z2 빼기 Z1이죠. 그래서 요거를 쌤이 H2 빼기 H1이니까
한번 퀵으로 해볼게요. h1 플러스 2분의 1 u1 제곱 gz1 넘겼죠? 이거 넘겨서 여기다가 하면 이게 q가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q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2분의 1 u2의 제곱 gz 플러스 마이너스 ws. 자, 요 부분만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확대했습니다. 요 식이 연력학 제2법칙 개방계일 때의 식인데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1지점과 2지점에서는 같다 해서, 즉 마찰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마찰 손실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지점, 2지점, 뭐 1지점, 2지점이면 요 시스템에서 H1 플러스 2분의 1 U1 제곱 플러스 GZ1은 엔탈피 값, 운동 에너지 값, 위치 에너지 값, 그 다음에 플러스 Q, 뭐 Q를 받으면 플러스고, 뭐 방출하면 마이너스인데, 어찌됐든, 요 식 자체로만 보면은 H2, 그러니까 2 빼기 1이니까, 쌤이 1을 넘긴 택이죠, 이쪽으로. 그러면 Q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제 여기는 2만 남았으니까 WS 넘기면 쌤이 여기 마이너스 WS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쪽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는데 원래는 뭐예요? H1 2분의 1 U1 제곱 GZ1 플러스 이거를 넘기면은 다시 플러스 WS 그죠? H2 2분의 1 U2의 제곱 GZ2 그래서 여기는 111이고 Q 플러스 WS 그 다음에 우측에는 222죠. 그래서 요거 그냥 쌤이 다 풀어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Q 마이너스 WS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축일이든 팽창 압축일이든 걔가 하면 플러스라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썼는데 요즘은 플러스로 쓰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공 연력학 하실 때는. 그래서 요거 결국 풀어 써보면 111 넘겨서 Q 플러스 WS인 거고 우변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Q가 넘어갈 수도 있고 우변으로 WS만 넘어갈 수도 있고 Q와 WS 다 넘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그리고 이때 WS는 2를 받을 때다. 받을 때만 플러스다. 팽창 압축일도 받을 때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이나 화공지 979 또는 화공기사에 나올 텐데 자 W 팽창 2라고 쓸게요. 압축 C라고 쓸게요. 팽창 압축 1은 뭐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알고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샤프트워크 축일도 마이너스 인테그랄 VDP인 건 아시죠? 반대요. 그래서 시험에 분명히 요거 한 번은 낼 겁니다. 계산하세요 하고 그러면 인테그랄 PdV가 아니라 VDP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걔가 이를 축일을 받으면 받을 때를 요거로 정의하시면 돼요. 받을 때를 알겠죠? 축일을 걔가 받을 때 이렇게 그러면 할 때는 똑같아요. 부호 그래서 할 때는 샤프트 워크는 플러스 인테그랄 VDP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계공학에서는 계속 예전
스미스 버전을 쓰는데 우리 화공가만 책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데 그 밀폐에 닫힌 게 실린더 피스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를 우리가 1로 정의하듯이 즉 이때 1로 정의할 때는 델타 U는 Q 플러스 W죠. Q 마이너스 W가 아니고 이렇게 정의하듯이 축일도 이렇게 분명히 요거 한번 시험에 냅니다. 인테그랄 VdP 그러니까 펌프나 터빈 주고 축일 구하라 이렇게 해서 화공기사나 군무원 정도에서는 낼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연력학 제1법칙 요거 마찰 손실 없을 때 우리가 요거 암기하고 있죠? 밀폐계는 뭐예요? 델타 U는 Q 플러스 W 그 두 가지를 무조건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짚어드렸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HS 선도 몰래 선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등압선인 거고 만약에 1지점 있죠. 그림 이거 낼 겁니다. 계산 문제 내지만 또 그림도 내니까 잘 드세요. 터빈 먼저 할게요. 터빈은 뭐예요? 일을 하죠. 근데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효율이라는 것은 뭐 그게 뭐 등 엔트로피일 때의 효율, 등 엔트로피 때의 효율이든 무슨 효율이든 간에 우리가 경제성을 따질 때 효율은 뭐예요? 돈을 들인 만큼 또는 에너지를 들인 거 분에 우리가 일을 생산해내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터빈에서는 뭐예요? 이제 기계공학에서는 그냥 이 유체의 높은 에너지 빼기 유체의 낮은 에너지. 즉, 이 유체의 높은 에너지와 낮은 에너지. 그 변화량이 실제로 들어간 거죠. 그거분의 샤프트워크, 축일. 이게 기계공학에서 효율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화공과하고도 똑같아요. 표현만 틀릴 뿐이지. 그럼 펌프 생각해 보십시오. 펌프는 전기에너지로 일을 이거 유체를 뭐 이렇게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죠. 그렇다면 공학적으로 효율은 어떻게 따져줘야 돼요? 그렇죠. 펌프에 들어간 샤프트워크, 축일. 당연히 뭐 펌프 자체의 효율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뭐 마찰 손실에 의한 뭐 있지만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크게 효율로 보면 샤프트워크, 펌프에 전달된 샤프트워크 분의 요 EL과 EH의 차이, 즉 절대값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 여기가 E1이고 E2, 여기가 E1이고 E2인데 항상 우리는 효율 구할 때 양의 값을 취하니까 차에다가 그냥 절대침 하면 되죠. 그리고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터빈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니까 E1 빼기 E2 하면 되는 거고 펌프는 당연히 여기가 높으니까 E2 빼기 E1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들어간 것분의 한일, 들어간 것분의 한일, 즉 에너지 어떤 변화량,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돈이 들어갔다, 즉 이코노믹적인 게 들어갔다, 즉 인풋분의 어떤 나오는 아웃풋의 결과. 이때 인풋과 아웃풋은 뭐 그림상의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인 만큼의 인풋분의 어떤 아웃풋 나오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퍼포먼스겠죠. 성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효율은. 자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짚을 텐데 제가 일단 그거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 그림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그림. 자, 잘 보세요. 터빈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자, 잘 보세요. 이거는 터빈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펌프에 대한 건데 둘 중에 터빈인지 펌프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터빈은 팽창이죠. 그러면 팽창이면 뭐 부피도 늘어나는 거고 압력이 줄겠죠. 즉 다운 되겠죠. 그래서
P1에서 P2. 1지점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쌤이 1인 거고, 이 등압선, 요 등압선은 2지점 거. 그죠? 그래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올 때 압력 떨어지니까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펌프도 요 선 그냥 그대로 패러럴하게 끊고요. 그죠? 어떻게 돼요? 1지점에서 2지점 할 때 압축되죠. 그러면 항상 여기 쌤이 안 적어놨는데 P1, P2면 펌프는 무조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하이 프레셔고 밑에가 로우 프레셔인데 지금 1지점에서 2지점 갈 때 로우 프레셔에서 하이 프레셔니까 P1, P2라고 세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HS 선도를 그린 다음 평행선을 그으십시오. 그래서 터빈이면 P1이 P2보다 어때요? 압력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일로 떨어진다 생각하면 되고, 펌프는 똑같이 그린 다음에 펌프는 여기가 P1이고 P2잖아요. 압축되니까 P2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를 P1으로 잡고 P2로 올리시면 되죠. right?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터빈에서는 1지점이 여기 있을 거고, 이 선상에서 펌프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등 엔트로피는 뭐예요? S가 일정한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등 엔트로피는 뭐다? 점선으로 내리고 펌프는 그 반대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1지점에서 이거는 가상적인 아주 아이디얼한 거니까 2를 적고 프라임을 써주세요. 됐죠? 그리고 실제는 뭐예요? 가역 단열이 아니죠. 즉 등 엔트로피가 아니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S가 늘 증가하니까 이렇게 휘겠죠. 그렇게 휜 모양으로 해서 이 등 압력선하고 등압선하고 만나는 지점 해서 2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암기 요령 익혔죠? 자, 그 다음 이제 표시하는 거 엔트로피 차이. 즉 다시 말해서 등 엔트로피로 왔을 때랑 실제일 때 그 차이를 그냥 데레스. 등 엔트로피로 갔을 때랑 실제랑 그 차이를 그냥 데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델 H와 델 HS, 이때 S는 아이센트로픽, 즉 엔트로피의 S자를 그냥 따서 여기 S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S면서 하첨자인 거고, 요 샤프트 워크의 S는 소문자 샤프트, 소문자 S의 하첨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S는 대문자 S인데 하첨자, 즉 등 엔트로피, S가 일정하다. 그래서 터빈에서 보면 1과 2 지점은 델타 H 실제니까 1에서 2'은 델타 H에 S 붙이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뭐 갈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스미스 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펌프 델타 HS 죠, 요게. 그 다음에 델타 H.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장난쳐서, 장난친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그림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리플레이 뒤로 돌려서 한번 보시고요. 자, 요게 기계공학과에서 그냥 표현하는 법인데 우리 거랑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유체로부터 에너지로서 발전기를 구동하면서 기계적 동력 생산, 그 다음에 뭐 펌프는 기계 에너지를 유체에 공급하여 압력, 속도, 고도 등을 높이고자 목적. 이 말은 큰 의미 없고요. 이것만 그냥 외우세요.
터빈의 효율과 펌프의 효율이 있는데, 터빈은 일을 생산해내죠. 그래서 mechanical energy가 output, 요게 일을 생산해낸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W shaft out 이렇게 표현했는데, 굳이 영어 애우지 마시고 이해 마세요. 그래서 펌프가 에너지를 생산해냈잖아요. 임펠러 돌려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만들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모는 mechanical energy decrease, 감소시킨다, of the fluid, 즉 기계적 에너지. 이때 기계적 에너지는 그냥 유체가 흐를 때, 기계적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mechanical energy decrease of the fluid 해서 기계적 에너지가 뭐 유체에서 감소된다, 이 말이니까 딴 거 없어요. 괜히 여러분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 써줄게요.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아. 기계공학계. 이거를 터빈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이니까 그냥 여러분 헷갈리시면 부호 그냥 WT 해드릴게요. 그 다음, 뭐예요? E1이 더 높은 에너지죠. E2가 낮은 에너지였고, 터빈에서는. 헷갈리시면 이렇게 절대치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트 효율할 때 QC, QH, W 다 그냥 플러스예요. 그림으로 나오는 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로 하느냐 마이너스로 하느냐 문제니까 그냥 이 글자들도 다 플러스고, 헷갈리시면 그냥 절대치 쓰세요. 마찬가지로 터빈도 뭐예요? Mechanical Energy Increase of the Fluid. 이제 펌프는 반대죠. 펌프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분모에 와야 되죠. 항상 얼만큼을 투자했는데 얼만큼이 나온다, 이거니까. 그죠?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펌프 절대치 씌울게요. 헷갈리시니까.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얘는 펌프를 지나면서 에너지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E2가 더 높죠. 그죠? 이때 E1, E2란 펌프와 터빈의 앞뒤의 유체의 전체적인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공학 쪽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뭐 하여튼 표시를 하니까, 그죠?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절대치 표시하는 게 뭐 제일 깔끔한데,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그냥 그림에서 설명한 투자된 만큼 분의 나온 퍼포먼스, 투자된 만큼 분의 나온 퍼포먼스, 요렇게 일단 이해만 하세요. 요렇게만. 자, 그래서 이제 화공연력학에서는 시험을 뭘 내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한번 써드렸는데 요거, 그리고 터빈이나 펌프에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의 임팩트가 적으니까 이거 제로로 보낸다. 그 다음에 Q, 단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로로 보낸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샤프트 워크, 축일은 엔탈피 변화랑 같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델류는 Q 플러스 W, 즉 여기서는 W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데, 요 닫힌 개일 때 요게 밀폐계 닫힌 개에서 셈이 특이하게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아니죠? 맞죠?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제1법칙이죠. 제1법칙의 다른 말이 연력학 제1법칙의 다른 말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네에서 부르는 개똥이 이름이면 연력학 제1법칙은 탁 주민센터에 등록된 뭐 그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가가 밀폐에 닫힌 게 해서 연력학 제일법칙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면 요 나가 뭐예요? 개방계일 때죠. 이거는 닫힌 게 이코르 밀폐계죠. 그래서 이 두 개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 뭐예요? 원래 보통 델타 EK, 델타 EP는 영향력이 없어서 0으로 취급하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단열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꼬시기 위해서 U1, U2 값이 주어지거나 Z1, Z2 값이 주어지면 무조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값이 델타 H에 비해서 작을지언정, 아마도 매우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에서 나온다면 무조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어진 값이 없다 그러면 다 0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쌤이 얘기해 주는 게 바이블이에요. 그 다음 Q 값이 없다 이러면 그런 디바이스, 즉 펌프나 노즐이나 터빈을 휙 지나간다고 생각해서 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단열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골탕 먹고 애 먹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요게 제너럴리케이션이고요. 제너럴리케이션이란 일반적인 식, 즉 보편적인 식, 쉽게 말씀드려서 마스터 식이죠. 그래서 요거에서 값들이 주어지면 써주고, 어떤 기계 장치든 간에 없으면 날리라. 그리고 Q에 대해서 언급 없으면 날려라. 그래서 펌프나 터빈은 무조건 샤프트 웍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0으로 갈 수 없어요. 축일은 펌프, 터빈, 압축기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델타 H. 요거는 무조건 살아남는 거고, 요 세 개가 옵션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다루는 그 효율을 구할 때는 가역 단열일 때는 항상 가역 단열 또는 가역자 빼고 단열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뭐다? 등 엔트로피와, 여기 등 엔트로피 있죠? 여기 등 엔트로피 있죠? 그래서 등 엔트로피와 2를 가지고 따져주면 되는데,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효율을 구할 때 분모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 암기를 잘 못해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그림 그려보면 뭐예요? 축일부터 세팅하는 거예요. 터빈은 축일이 결국 나오는 거니까 얘를 분자, 그리고 퍼포먼스 구하는 거니까 효율은. 펌프는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얘가 등 엔트로피예요. 얘가 등 엔트로피. 터빈은 얘가 나오는 거니까 분자, 얘 차이가 분모인데 얘를 뭐로 해놓으면 돼요? 이쪽 파트를 분모로 생각해서 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인 거는 확실한데, 이 자체가 분모고, 이 자체의 차가 또 분자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확정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죠? 단지 이 터빈과 펌프가 100%의 효율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등 엔트로피라면 그때의 터빈, 그때의 펌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좀 상호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 안 날 때는 일단 터빈 펌프 그리시고, 아웃풋 되는 거를 분자, 인풋 되는 거를 분모인데 이게 인풋이 돼서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니까 터빈 같은 경우는 축일을 위에다가, 그 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거니까 샤프트웍을 분모, 요거를 분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쌤이 2분의 2로 올릴 텐데, 뭐 이렇게 제목은 똑같고 나중에 2분의 2로 올릴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딥다이브 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문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6,400kW의 전격 용량을 갖는 수증기 터빈이, 즉 킬로와트, 즉 킬로줄 퍼 세크, 요런 전력이 나오면, 전력 또는 동력, 일률이죠. 시간당 1이니까 이게 나오면 무조건 샤프트웍이에요. 터빈 샤프트웍이고요. WS 값이고요. 입구 조건 뭐예요? 압력 P1, T1 주어졌고요. 이거의 수증기에 의해서 운전된대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임펠러 막 때려서 전기에너지 생성하겠죠. 그 제주도에 가면 막 바다 위에 팽팽팽 하고 돌잖아요. 파란개비. 그런 것처럼 수증기는 10kPa의 압력에서 응축기로 방출된다. 그죠? 그러니까 나온 게 이게 P1이면 이게 P2예요. 그래서 응축기로 방출된다. 이거 수증기 동력 장치죠? 그죠? 스팀 플랜트 파워. 예? 스팀 파워 플랜트. 그래서 뭐예요? 보터 엉펌이죠.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보터 엉펌. 보일러 지나서 터빈 지나서 응축기 지나서 펌프니까 보터 엉펌. 그래서 터빈 나온 게 지금 응축기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보터 엉펌. 뭐라 그랬죠? 그래서 방출된다. 터빈의 효율이 0.75로 가정하고 효율 가르쳐줬네요. 가정하고 방출되는 수증기의 상태와 수증기의 질량 유속을 구하라. 그래서 이 효율은 터빈 같은 경우 지금 터빈이잖아요. 터빈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일을 생산하니까 위로 가겠네요.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유체의 변화죠. 에너지 변화. 그래서 우리가 W 대 W일 때는 이렇게 등 엔트로피. 좀 이쁘게 쓸까요? 등 엔트로피. 또는 여기 뭐예요? WS랑 델타 H랑 같으니까 델타 H분의 델타 HS. 그죠?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터빈의 효율은 나오는 게, 아웃풋 되는 게 뭐예요? 샤프트 워크인 거고, 그 다음, 여기 쓰기가 애매하니까 등 엔트로피죠. 원서에서는 여기다 아이센트로픽이라고 적는데, 그 다음, WS 샤프트 워크는 엔탈피 변화와 같죠? 그죠?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다음, 여기다가 하첨자 S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갈로를 치는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요건데, 원래는 효율 구하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 그 단계 뛰어넘어서 효율 던져주고, WS 값 주고, 이제 반대로 WS 등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 또는 델타 H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델타 HS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수증기의 상태가 어떠냐? 수증기의 질량 요소 묻는데, 요런 거, 이제, 최종 단계로 수증기 질량 유속을 이제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S 선도를 숙지했으면 된 겁니다. 오케이? HS를 숙지했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유형으로 반드시 기출되니까, 출제가 되니까, 즉 질량 유속으로 대놓고 묻는 거 제일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요거를 풀려면 질, 퀄리티, 건도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스텝이 있습니다. 단계가. 그래서 이거 푸는 게
파이널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빈이나 펌프에서. 그러면 나중에 아무거나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터빈과 펌프의 등 엔트로피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너무 길게 또 이거 하면 또 늘어지니까 제가 먼저 봐서 2분의 1로 업로딩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힘이 되고요. 지금 화공기사부터 화공직 5급 공무원 탄약직까지 베스트셀링 중이고요. 인강.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할인 권한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네이버 밴드 1타 학원 검색하셔서 앱 가셔서 핸드폰에서 쉽게 선생님하고 밴드톡 대화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밴드톡에서만 선생님이 할인 컨펌 해서 이제 학원에 이메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문풀 많이 참여하세요. 네이버 밴드에 있는 문풀을 풀면 합격률이 2배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 가르친 경험상. 네, 감사합니다.